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참 가여울 정도인데요. 이렇게까지 무능력하고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여야가 바뀌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의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2% 이렇게밖에 안 났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당 쪽에 있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탄핵 정국을 겪고 있는데 과연 그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밖에 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의 제 사람 챙기기의 결과라고 봅니다. 최고위원이라고 앉아있는 인간들이 됐거나 그리고 또 원내대표라고 앉아있는 인간들이 됐거나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랑 인사이트를 갖고 있기는커녕 인사이트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부끄럽네요.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법한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 다 그거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가 됐거나 김민석이 됐거나 전용기가 됐거나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는 꼴, 양문석이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설쳐 있는 꼴을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식하다. 진짜 멍청하다. 왜 저런 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멍청한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재명이가 믿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정리를 하고 무식하고 멍청하고 이재명 각하님, 이재명 총통 각하님 이렇게 그냥 빨아줄 수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채우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막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뭐를 선포했습니까? 카톡 검열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도 카톡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되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카톡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부가 되는 겁니까? 그쵸?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을 때 제한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만큼이나 이 대한민국의 원래 사법 시스템은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고 있는 그 메신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의 영역으로서 최대한 보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심이 조금 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지 그런 어떤 의심만 가지고 카톡을 열어보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이런 데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짓거리를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카톡 검열이 무슨 뭐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 이딴 소리나 이재명이 지금 짓거리고 있고 박수현이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카톡 검열이 국민을 겁박하는 거라고 음주 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개 멍청한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박수를 칩니다. 물론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은 카톡 검열을 갖다가 음주 단속이랑 동치에다가 놓고 그 두 가지를 비유하고 앉아 있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은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저는 박수 치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하고 계십시오. 우리야 뭐 땡큐죠. 자, 이런 지금 민주당이 아예 그냥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 자유의 질서를 갖다가 훼손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된 게 민주당에 기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카톡 검열을 대놓고 지금 당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한테 봐주기를 하고 있다, 짬짬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헌재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헌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헌재에 대해서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정계선 재판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임명이 된 헌법재판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4일 날 이제 처음으로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기피 신청서를 냈단 말이에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일단 들어보니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필규 변호사인데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법무법인 원래 공익인권법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인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법 처리를 갖다가 다 합니다.
다 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담당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이 재단 자체는 우리법 연구회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냥 뭐 일맥상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보다 훨씬 더 좌경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정 재판관의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그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공감의 이사장이 바로 뭐다?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탄핵소추 대리안의 공동 변호인이 바로 김희수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익 충돌이 될 수가 있고 공정한 어떤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낸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공감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런 단체인 것이고 충분히 이제 그런 가족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헌재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 깊게 사려 깊게 고민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 신청을 한 걸 기각할 수 있어요. 기각한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깊게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면 제가 깊게 고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헌재 측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게 기각이 됐는지 인용이 됐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재판부가 미리 앞서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 야, 성재준이가 내는 이런 식의 기피 신청은 한 번도 우리가 받아들여 준 적이 없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도 100% 그냥 기각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헌재가 이딴 소리를 왜 짓거리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도대체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헌재가 왜 합니까? 언론들이 그거를 막 분석해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심판해야 되는 당사자인 헌재가 미리 앞서가지고 야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식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하냐고요. 당연히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헌재가 이미 답을 결정해 놨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헌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기일 날짜도 일괄적으로 지금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깊게 고려하지 않고 변론 기일 날짜도 일괄적으로 다 지정해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로? 4월 18일 전에 이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혀놨다라는 걸로 이미 결과가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경우는 툭하면 무슨 뭐 단식 쇼를 하고 툭하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져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늦춥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주기를 하죠. 그래서 재판이 지금 수없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일단 이날에 반드시 변론하고 이날에 변론하고 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사실상 다 미리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론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4월 18일에 무조건 선고를 하겠다 이 뜻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입장을 내느냐? 문영배 이제 그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변론 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4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괄 지정해 놓은 거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가지고 한 것이고 이 법에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왜냐하면 여기는 현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재판소 심판법에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뭐냐? 형사소송법과 헌재법을 갖다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야 저런 식으로 뭐 시간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헌재법 40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뭡니까? 탄핵 심판 아닙니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헌재법 40조에. 그럼 문영배 재판관은 도대체 뭐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헌재법 40조에는 분명히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는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준용한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옆집에서는 준용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헌재인지 형사법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자기가 지금 헌재법 40조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영장이 발부됐던 것 자체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어기고 예외로 해가지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헌재 또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정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내 케이스를 갖다가 심리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 총리 측이 했던 얘기가 뭐냐? 현재 전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된다라는 건 명백하다. 본 사건이 즉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에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 본 사건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국회 측은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됐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라고 앉아 있는데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며칠 했습니까? 이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이라며. 지들이 지금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바를 갖다가 명확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들어주게 된다면 저희는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헌재는 사실상 지금 누구와 짬짬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이 얘기했던 것, 민주당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목 체제가 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구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죠. 내란에 지금 뭐 주범이 뭐 최상목이라는 식으로 지들이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어떤 사유로 보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사실상 처음으로 지금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 반격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헌재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결정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